네, 지난해 2월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부터 20개월 가까이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해온 부산시 안병선 시민건강국장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안 원장은 그동안 부산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쭉 해오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부산의 방역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안병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연구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자리를 옮기시게 된 겁니까? 예, 제가 9월 9일자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아직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시민건강국장의 자리가 좀 더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20개월 동안 우리 부산 시민들을 만나 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먼저 소개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처음에 저희가 그 코로나 시작할 때는 이게 100m 달리기인 줄 알았습니다. 예. 전력 질주하다가 일정 시간 지나니까 이게 마라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저희 속도나 체력을 조절하기 시작했고, 제가 중간에 트랙을 빠져나온 느낌이 들어서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 저희들 동료들한테는 네.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 들고, 또 직원들이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기를 응원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네. 나름 그 직원들에게 제일 좀 예, 유감스럽죠. 예. 사실 질병관리청에 정은경 청장이 있다면 부산에는 이제 안병선 국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좀 안정적인 느낌을 많이 주시면서 시민들에게 이제 독려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셨는데 그 20개월 가량 되는 그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첫 환자 발생할 때 이제 저희가 첫 경험이라 너무 많이 긴장했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준비가 안 됐던 가운데 자충우돌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그때 요양병원 확진자 생기면서 전국 최초로 그 동일 집단 격리, 그러니까 코호트 격리라는 걸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아무 준비 없이 저희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무모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보건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부산 의료원을 비롯한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어떤 노력들이 그 상황의 고비들을 넘기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지금 생각하면 다시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준비도 안 됐었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그렇죠. 상황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난 9월에 부산 시민 방역 추진단을 또 만들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던 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추진 단장을 맡으셨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온 겁니까, 그 안에서? 저희가 그전에는 감염병이 생기면 그때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소규모 조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게 감염병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는, 그러니까 평소 예방 활동과 그리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가능한 조직 체계를 만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저희들 조직 내에서 들면서 상시 대응 체계로 만드는 게 시민 방역 추진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저희가 또 7월 달부터는 시민 건강국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중심에 두는 조직 체계로 확대되어 나가는 형태로 왔습니다. 아마 시민들의 가장 그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의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요소들을 좀 조직적으로 부산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저희가 그전에는 감염병은 그냥 감염병이 생길 때 대응하는 조직이었는데 저희가 보통 재해나 재난은 재난 생길 때만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 재해가 없더라 하더라도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조직을 상설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방역과 관련된 상설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간 방역 총괄 책임자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결정의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그 결정에 따른 책임감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내가 좀 보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번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부산시가 보건 조직이 굉장히 취약하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인력들의 헌신에 기대어서 일을 했지만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서 헌신으로만 일을 하기에는 너무 이제 기간이 길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마 보건 조직들을 더 강화하고 또 의료 체계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부산 의료원을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면서 필수 의료 서비스나 또 취약계층의 진료 등이 한편 조금 소홀해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들을 강화해 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단순히 시민방역 추진단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이런 대응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건과 의료 조직들이 조금 더 조직적으로 강화되고 지원 체계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제 공공보건의료 인력들에게 다 기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가 항상 있어 왔는데 그래도 좀 진척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단 부산시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장기간의 이제 시간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보건의료 노조에서도 뭐 파업 등을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현장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장 해야 될 상황, 인력 지원 등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체계들을 강화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장단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말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 20개월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대응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앞에 처음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준비 없이 자충우돌했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대응에 대한 방침이나 또 방역 지침 같은 게 지금 생각하면 어떤 부분은 너무 과도했고 어떤 부분은 너무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도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줬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한 조치다라고 했지만 누구에게는 정말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려운 여건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만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부터는 조금 더 세심하게 방역 지침들을 만들고 또 동선 공개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저희가 무원칙하게 모든 동선을 다 공개하다가 작년 7월부터 이 동선 공개 방침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랬으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피해를 입은 업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편 생각하면 조금 더 저희가 준비가 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3, 40명대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그래도 안병선 연구원장께서는 종식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좀 물러나고 싶었을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거라고 추측은 하는데요. 하지만 뭐 보건환경연구원도 결국 부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건강과 환경의 문제를 연구하고 검사하는 기관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전문성이 뛰어납니다. 저는 이분들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 역할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산시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